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쉬는 날마다 틈틈이 만든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주셔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으름뱅이인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봤으니 1등X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 투자 계획은 이거였죠. 1등X의 대표 4가지 주식으로 팔란티어를 모으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이게 남는 장사였을지 각 주식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식은 7,000달러를 초기 투자금으로 설정합니다. 우선 TSLY입니다. 이 그래프는 TSLY의 역대 배당금 추이와 배당락일마다의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와는 가격 그래프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백테스팅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엑셀을 활용합니다. 수식 등도 지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엑셀을 활용했고요. 혹시 직접 테스팅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봐 엑셀 파일도 더보기에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엑셀을 이용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TSLY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재투자를 했을 때의 그래프고요. 노란색은 그냥 TSLY는 들고 있고 배당금도 그냥 들고 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투자를 하건 말건 총 자산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 어쩔 때는 재투자를 하지 않을 때가 더 총 평가 금액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 총 평가 금액이 횡보하네요. 이 말은 1등X에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생활하나? 아니면 1등X에 투자 안하고 그냥 그 돈을 쓰나? 그게 그거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15%씩 세금을 내고 거기에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는 상황이 되겠네요. TSLY로 평생 먹고 사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배당금을 다른 종목에 투자했을 때를 실험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대충만 봐도 노란색이 압도적이죠? 회색 그래프는 배당금을 QLD에 재투자했을 때고요. 노란색은 바로 팔란티어를 투자했을 때입니다. 솔직히 2024년 10월까지는 차이가 확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갑자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물론 QLD를 투자했을 때가 1등X에만 투자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비교가 안 되네요. 최종 금액이 4배 차이라니. 근데 사실 이건 제 전략이 맞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가 오른 거죠. 제가 정해둔 종목이 폭삭 망했다면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들고만 있는 상황보다 못했을 겁니다.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한번 볼까요? 맨 아래에 쭉 흘러내리는 그래프가 바로 배당금을 제외한 총 평가 금액입니다. 배당금이 모두 날아간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시작 금액은 모두 7,000달러로 동일했지만 배당금을 들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어쨌든 돈은 벌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데다 투자해서 배당금을 모두 까먹고 나니까 거진 4,7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640만원 정도가 증발한 셈이네요. 그런데요. 성공한다면 어떻죠? 4809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5,500만원 돈입니다. 이 전략이 실패했을 때는 4,700달러 정도인 650만원 정도가 사라지지만 내가 정답을 골랐을 때는 거의 4천만원 정도 버는 거예요. 만약 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50% 확률로 이긴다면, 그리고 이겼을 때는 4천만원을 벌고 지면 650만원을 잃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기를 하실래요? 하지 않으실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같습니다. 첫째, 승률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졌을 때는 어디까지 감당이 되는가? 셋째, 이기면 얼마나 버는가? 일단 첫 번째 승률을 올리려면 제 생각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는 것은 월가의 전문가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올라갈 주식을 고르는 것은 참 어렵죠. 하지만 5년 후에 살아남을 것 같은 종목을 고르는 것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에 맞는 종목은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오라클 등등 미래 5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비전이 있는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 저만 알고 있던 비밀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도 아시는 종목들이죠. 제가 나열한 종목들만 해도 저 중에 절반은 5년 후에 살아남는다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종목 선정 기준은 5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미래 지향적 대형주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잃어버렸을 때 감당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정이 있는 분들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식솔의 숫자도 다릅니다. 지금 당장의 돈벌이 수단이 있는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죠.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연봉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투자하면 제 일상이 망가져 버릴 것 같거든요.
다 말아먹고 사라졌을 때 그래 1년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년 정도 일한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딱 연봉 부분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겼을 때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이건 그냥 뭐 TQQQ보단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TQQQ 넣죠. 뭐하러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산에 돈을 넣겠어요. QLD가 1만 1040달러였고 TQQQ의 데이터도 넣어서 한번 볼까요? QLD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어쨌든 7,000달러에서 4,727달러를 더 번 상황이니 퍼센트로 치면 67% 정도는 번 것인데요. 채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게 8,221달러로 1,221달러를 수익률로 챙긴 것을 생각하면 무려 4배나 높은 배당금 증식이네요. 팔란티어 차트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는 TQQQ의 배당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전략을 나눌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일드맥스에 재투자하는 것은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뒤처지니 제외하고요. 첫 번째는 TQQQ에 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팔란티어와 같은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목 발굴이나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TQQQ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배당금을 들고 있었더라면 1221달러만 수익이었겠지만 TQQQ에 꾸준히 넣었다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불어나니 말이죠.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처음부터 TQQQ를 넣었다면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굳이 팔란티어를 통해 투자하는 이유는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매번 투자할 돈이 100만원씩 생기는 것과 내가 1억을 들고 100만원씩 넣는 것과 탐욕 구간에서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차트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일드맥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드맥스에서 배당금을 받고 TQQQ를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죠. 여기까지는 손해가 확실합니다. 굳이 세금 안 내고 TQQQ를 자동 매수하면 되니까요. 개인이 투자할 때는 세금 체계가 다르죠. 아직은 세금 관련 정책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세금은 먼저 미국에 납부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낼 건 내야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직접 제가 TQQQ를 모아서 익절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이게 막상 익절할 때가 오면 생각보다 넘기기가 싫거든요. 그럴 때마다 일드맥스 본주를 리밸런싱 해주면 됩니다. 일드맥스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잘 투자해서 일드맥스도 익절이라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어쨌든 250만원보다 더 익절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실수로 더 익절해버리는 상황은 투자하다 보면 꼭 생기거든요. 예전에 주식을 익절한 것을 까먹는다던가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커버드콜 주식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세하면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단점은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관리가 귀찮은 점인데요. 사실 일드맥스는 배당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2천만원은 쉽게 넘어버립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되어버리죠. 그럼 ISA 계좌도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개인의 계좌로 투자할 때는 배당금을 2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일드맥스를 통해서 TQQQ를 투자하나 TQQQ를 바로 직접 투자하나 장단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드맥스 배당금으로 TQQQ를 투자할 때는 배당금의 총액도 신경 써야 하고 배당소득세도 내야 하지만 좀 더 많은 투자 전략을 활용 가능하죠. 반대로 TQQQ에 바로 투자하면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단순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기도 싫고 그냥 안 팔고 모을 분들은 TQQQ 직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재테크는 겸사겸사고 본업이 메인이신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잠깐 다른 길로 세자면 저는 법인을 만들어서 일드맥스에 투자 중입니다. 물론 배당소득세는 미국에 내는 것이라 개인 투자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말이죠. 저는 ISA 통장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양도소득세도 절반입니다. 아, 물론 법인을 만들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라든지 세무사에게 매달 내는 기장료라든지 그리고 조정료도 상당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해 배당금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게 아니면 법인 투자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계좌 열기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해야 하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는 그냥 부캐 키운다는 마인드로 해서 즐기는 중이니까 굳이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엑셀로 하나하나 직접 계산하면서 투자하실 거 아니면 저는 비추천입니다. 개인에게는 250만원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22%나 됩니다. 법인은 세금이 9.9%밖에 안 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비과세되는 부분은 없고 기장료가 매달 15만원 정도니 1년이면 180만원이고 조정료가 한 해 보통 50만원 정도니 합쳐서 230만원이 나옵니다. 이걸 수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익금이 2,355만원 이상은 되어야 법인으로 투자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비싼 기장료가 아까울 뿐입니다. 물론 법인은 치트키가 있습니다. 수익금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사업 목적만 맞다면 소비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걸로 수익금을 줄여버리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이게 돈을 쓰려고 해도 제한사항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어서 수익금은 1295만원쯤, 대충 1년 수익금이 1300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 처리를 깔끔하게 다 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어쨌든 법인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사람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가는 개인 투자자, 연간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2,400만원 이상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 연간 차익 실현이 1,300만원 정도뿐이지만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충분히 1,300만원을 비용 처리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말이죠. 사실 저는 3번에 해당합니다. 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름이 복잡하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내용은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 소득세가 여기에서 배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법인을 차려놓고 다른 부대 사업 없이 주식으로만 수익을 얻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법인세가 9%가 아니라 19%가 되는데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9%에 1.9%를 더해서 20.8%가 법인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일반 개인 양도소득세보단 작지만 그래도 9.9%보단 훨씬 크죠. 그리고 세무사를 통한 업무 비용도 증가합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에 법인세가 9%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9%를 적용한다고 쳤을 때는 법인으로 투자해서 개인보다 이득을 보려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억이라. 그 정도면 기업이죠? 진짜 법인이요. 확실히 개인은 아닙니다. 만약 비용 처리를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대략 1,5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수익금을 통해 얼마를 벌던지 모든 금액을 써버릴 수 있다면 수익금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3번 내용은 살짝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성실신고를 통한 세무사 비용 처리까지 감안했을 때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한 사람은 법인을 통해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인은 치트키가 하나 더 있으니 배당금과 매매차익 모두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그러니 일드맥스가 또 치트키입니다. 일드맥스는 주가가 우하향하죠. 일드맥스를 계속 매도 후 재매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일드맥스에서 배당금을 받는 족족 TQQQ를 1,000만원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배당금에서는 150만원의 세금을 미국에 이미 기납부했죠. 그럼 총 저는 850만원의 수익인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우하향하고 있는 일드맥스를 1,000만원 손절한다면 어떨까요? 보통 일드맥스는 우상향하는 주식은 아니니까 말이죠. 총 수익금은 0원이 됩니다. 법인세를 내게 없죠? 하지만 저는 TQQQ가 1,000만원 어치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미국에 낸 세금은 어쩔 거냐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또한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부가사업을 영위할 때 비용 처리에 합산될 것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그냥 15% 뜯기고 땡이지만 말이죠. 법인세 내는데 무슨 헛짓이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저 1,000만원을 익절한다면 저는 성실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20.9%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사업을 키워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제 법인세는 9.9%가 됩니다. 그때 팔면 확실한 이득이죠. 세금이 100만원 이상은 팍 줄어드니까요. 이게 1,000만원이지 나중에 더 커지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거 말고도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차를 써도 됩니다. 어쨌든 수익금이 0이니까 상관없죠. 법인세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다양하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배당금을 통해 산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매도하거나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바로 법인세가 터지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넣어야 할까요? 저는 길게 봤을 때 수익률은 엄청나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에 넣고 싶습니다. 이런 귀찮은 방법을 통해 절세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라면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는 주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 고꾸라져서 손실이 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배당금과 손익통산을 해서 법인세 납부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TQQQ가 아니라 팔란티어 같은 개별주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다른 유망한 종목을 일정 수량 모으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대 사업도 키워서 배당금보다 수익금을 키우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 대상을 해제해서 법인세를 9.9%로 만들 겁니다. 그땐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어쨌든 개인 계좌로 22%씩 양도소득세 내는 것보다는 크게 이득이죠.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법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릅니다. 항상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특히 법인에게 가혹한 게 우리나라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런 계획입니다.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일드맥스 재투자하면 이득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이 더 메인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다음번에는 TSLY에 이어서 NVDY 코니, MSTY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제가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구독자가 적고 누가 보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그만 채널이라 저는 영상 만들 때마다 일기 쓴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개념도 많을 겁니다. 최대한 철저히 검수해보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약사니까. 어쨌든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고수님들이 계신다면 저보다 더 나은 투자자 분들이실 거고 그런 분들이 오개념을 발견한다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이 제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으니 따끔하게 꼬집어주세요. 또 말이 길었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운동이나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